자, 올인원 공감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면 업무를 오픈할 때 내용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How may I help you? 아니면 May I help 대신에 assist를 써서 How may I assist you? 자, 이런 말들 쓸 수 있고 저 뭘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뭐뭐 하고 싶습니다. 정중한 표현 would like to를 배웠죠. would like to 대신에 want to를 쓰거나 need to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뭘 보낼 건데요 라고 할 때 그냥 I'm sending 같은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이 나와야 되죠. 이 동작에 해당하는 것, 보내고 싶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동작, 동사가 바로 sen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에 Learning Point 3 and 4에 등장하는 걸 배울 텐데요. 가장 먼저 send를 보도록 할게요. 자, send는 무엇을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보내다요. 무엇을 보내다.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걸 목적어라고 해요. 자, 목적어가 뭐냐면 동사가 있죠. 이 동사가 자기 혼자서 이 문장의 뜻을 전부 다 주지를 못해요. 보내다 라고 했으면 뭘 보내는지 알려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다 같은 동사를 아니면 뭐 말하다 했으면 뭘 말했는지 아니면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니면 먹었다 하면 뭘 먹고 뭘 사랑했는지 꼭 얘기해줘야 되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불러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남에 해당하는 즉 남타자를 써서 이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는 동사군입니다. send는요 보내다인데 그냥 보내다가 아니고 무엇을 보내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send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뭘 보내는지 그 목적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send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일부러 send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언제냐 하면 아주 가끔,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무엇을 보낼 건지 상호 간에 이 대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보내는지 미리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인식하고 있거나 사전 고지가 된 상황이라서 굳이나 무엇을 보낼 것인지를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send가 쓰이면 반드시 무엇을 보내는지 알려줘야 돼요. 우리 예문에 보시면 send 다음에 목적어가 쓰여 있죠. 이렇게 send a letter, 편지를 보내다. 아니면 send a parcel, 소포를 보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I will send, 난 보낼 거야. by regular mail,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이런 문장은 원래 없어야 되는데 간혹 상호 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경우에는 쓸 수 있다. 요것만 인지해 두시고 자, send로 갑니다. send 같은 걸 타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send 다음에 무엇을 보낼 건지가 뒤에 명사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명사만 나오면 됩니다. 뭘 보내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send 말고도 보내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send 다음에 something이 있죠. 얘를 이제 목적어라고 보는 거고요. 이 send랑 똑같은 애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보내다 중에서 ship이 있어요. ship은 배 아닙니까? 그죠? 명사로 사용하면 배라는 뜻이지만 이 ship을 동사 자리에 쓰게 되면 배편으로 보내다 혹은 그냥 보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냥 보내다 라고 쓸 때도 있고 배편으로 보내다 라고 쓸 때도 있는데 배편으로 보내다 라고 할 때는 ship이 단독으로 쓰이고 왠지 배로 보낼 것 같은 목적어가 뒤에 있을 때, 그런데 ship이 그냥 쓰여져 있고 by, regular, may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단이 따로 언급이 된다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보내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우체국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내는 게 명확하다면 ship 말고 may를 쓰셔도 돼요. 여기서는 send a mail이라고 하거나 send a letter 이렇게 하면 똑같이 편지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 자리에 쓰지 않고요. 동사 자리에 써서 I will mail this letter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나는 이 편지를 붙일 거야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동사 자리에 쓰면 동사로 인식을 하시고 명사 자리에 쓰면 명사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고를 약간 유연하게 해봅시다. 그럼 우선 send로 가봅니다.
send 다음에 무엇을 보낼지 나오는데요. 이 메일이 명사 자리에 쓰여 있으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a letter 아니면 a mail 똑같이 편지를 보내다 혹은 우편물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편물 letter 말고요. letter 다른 의미도 있죠. letter, a letter 해서 편지 하나라는 뜻도 있는데 이걸 복수 형태로 만들면 자,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letter, 그냥 letters 이렇게 하면 글자라는 의미도 돼요. 글자. letters 하면 글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편지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뉘앙스를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send a parcel. parcel 대신에, 소포라는 말 대신에 package라는 것도 되죠. 같은 말입니다. parcel은 정말 소포, 그러니까 우편 업무가 처음 시작됐을 때 작은 소포들만 보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운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운송수단도 발달을 하니까 이제는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커다란 패키지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팩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포장하다, 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arcel의 부피가 점점점 커졌기 때문에 나중엔 그냥 택배라는 용어로 패키지를 사용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parcel이든 패키지든 전부 다 택배 혹은 소포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send 다음에 이번에는 해외로 보내볼까요? 해외인데 해외를 나타내는 단어가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자, international.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nation이 여기 보이죠? nation. 국가예요, 국가. inter는 between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between이 뭐냐? 누구누구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라는 뜻으로 between과 nation을 섞어서 international이란 단어가 돼서 국제의, 국제적인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즉 해외로라는 의미가 international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단순하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표현할 때 overseas라고 할 수 있어요. over는 뭐뭐 위에거든요. 자, seas는 바다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바다 위를 건너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로 갈 때 대륙을 건너서 가기 때문에 overseas라고 표현합니다. seas인 이유는요. 바다가 그냥 바다 하면 셀 수 없는 액체로 되어 있는 명사지만 seas라고 하면 대서양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바다 대륙을 건너기 때문에 overseas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안을 떠나서 저쪽 나라 연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overseas parcel 하면 해외 택배라는 뜻이 됩니다. 자, send 뒤에 다양하게 이렇게 목적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send 뒤에 뭘 붙이느냐? 자, 지금 우리가 이미 by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send를 썼을 때 무언가를 보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즉 여기다 다시 제가 써볼게요. send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이 목적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죠. 어쨌든 보내는 건 전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 보낸다 라는 말 다음에 어떻게 보낼지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낸다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서 어디로 보낸다라는 말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장소의 앞에는 to가 들어가고요. 수단 앞에는 by를 쓰는 거예요. 전치사의 많은 역할 중에서 by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로 가겠어요 하면 by ship이고요. 내가 자동차로 갈 거야 하면 by car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서울로 가겠어요 하면 to 서울이 되는 거고요. 너희 집으로 갈 거예요 하면 to your house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for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때 방향을 나타낼 때 부산행이 to 부산인지 for 부산인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세히 드릴 거니까 지금은 우선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장소를 나타낼 때 정확한 장소 앞에 to를 쓸 거고요. 아니면 어디로 보냅니다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보냅니다 할 때는 수단을 써요. 자, 이거는 쉬우니까 우리 책에 나온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내가 이걸 어떻게 보낼 겁니다. 어떤 방법을 나타낼 때, 수단을 나타낼 때 by를 쓴다고 그랬죠. 이 by를 붙여서 send something, 무언가를 보내요. by, 그 다음 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쓰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이에요. 그러면 by registered mail.
메일이란 말 안 써도 알아는 듣겠죠? by register. 아니면 항공우편으로 보낼 거예요. 항공. airplane이나 airplane이란 말도 있지만 그냥 air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by air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저 EMS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send 다음 something 다음에 by EMS가 있겠죠. 이렇게 방식을 나타내는 걸 by를 쓸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by register mail, by express mail, by air mail, by surface mail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선편으로라는 단어에 by ship 말고 by surface mail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우편으로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배고 때로는 육지예요. 다 돼요. surface mail은. 그래서 일반 우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surface라는 단어는 surface라고 읽지 않고요. surface와 surface의 이 사이 발음 정도로 읽히는데 surface mail. 이게 이제 표면을 나타내는 surface라는 단어를 썼죠. 지구 표면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갈 수도 있고 육지를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조금 오래 걸리는 메일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이게 정확하게 배로 갈 건지 육지로 갈 건지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 어쨌든 무엇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by를 써요. 그리고 하나 더. by 말고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면 through예요. 자, 이렇게 쓴 앤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뭐를 통하여 아니면 뭐뭐를 관통해서 라는 뜻입니다. by 자리에 대신 through를 써도 똑같이 무엇을 통해서 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send something, 무언가를 보냅니다. through express 하면 속달로 보내다. 이게 돼요. through 대신에 by를 써서 by express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속달이라는 단어를 국가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 영국 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special delivery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그냥 그 나라 문화가 약간 반영을 돼서 좀 더 오래된 말을 쓸 거냐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쓰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지. 다 같은 말이에요. express건 special delivery건. 근데 우리는 둘 다 알아둬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 게리지 공부를 하실 때 영어는 동의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동의어 벌써 우리 배운 거 있어요. send에 mail하고 ship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동의어라는 거 하나 했고 또 by랑 through랑 똑같이 수단 앞에 쓸 수 있다라는 거 동의어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send 다음 무엇을 보내는지가 쓰여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쓰여 있어야 되지만 괄호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생략됐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상호 간에 이미 알고 있을 때.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뭘 보내는지 알 수 있을 때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send by register mail 하면 이렇게 등기로 보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send나 ship이나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메일도 쓸 수 있어요. 메일도 쓸 수 있어요. 메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진짜 편지 봉투에 들어갈 만한 걸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뉘앙스 자체가. 자, send something 나 by air mail 사용하면 항공우편으로 보내다. 이 메일 자체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by air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다음 ship something 아니면 send something by sea까지만 써도 sea 메일이겠죠. 바다를 통해서니까 바다의 어떤 선편을 통해서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by EMS가 쓰여 있으면 EMS를 보내다 이런 말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업무 개시를 할 때 뭘 하고 싶은지를 고객이 얘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I'd like to 아니면 I want to, I need to 다음 send something by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이거 보내려고요 하고 왔을 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계리 직원이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상황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표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보낸다고 했어요. 이거 어디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보낼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is this domestic? 이건 국내 우편으로 보내실 거예요. or 아니면 international로 보내실 거예요. 국제 우편입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쓱 내밀어
길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국내로 보내실 거예요? 국제로 보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실 건지 물어봐야 되겠죠. 자, 위에서 domestic이라는 거 국내라는 뜻입니다. You can send your, 자,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어요. You can send your letter, 편지 보내실 수 있어요. By regular, 아니면 register, 아니면 express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줄 때요.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이걸 옵션이라고 하는데, 선택을 옵션이라고 하는데,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중간에 아니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or인데 이 or은 맨 끝에 옵션 한 번만 붙이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할 때 아니면에 해당하는 건 그냥 쉼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주르륵 가다가 아니면 마지막에 Z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뭘 계속 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 하고 B 하고 C 하고 D 하고 이렇게 뭐뭐 하고 계속 더하고 할 때도요. 그냥 콤마만 계속 써요. 계속 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붙여줘요.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부분도 반복되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만 붙여주면 얘가 뭐뭐 아니면 뭐인지 뭐뭐도 하고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옵션이 regular도 있고 register도 있고 express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or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죠? So you can send your letter by regular, registered, or express mail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쉼표에서는 간단하게 짧게 한번 끊어 읽으면 되는 거예요. regular, registered, or express mail 이런 식으로요. 자, do you wanna send this? Do you want to로 물을 수 있죠? Do you wanna send this? 마치 발음이 주어나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주어니를 좀 찾아봅니다. 자, do you want to인데 이게 연음이 돼서 do가 되고요. 더 빨리 하면 주처럼 들려요. 그래서 do you wanna send? 보내고 싶나요? This by regular mail or express mail? 둘 중에 무엇으로 보낼 겁니까? 해서 by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럼 이제 expressions 한번 해봅시다.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기억력이 장기로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록을 해요. 자기가 배운 것을 정확히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혼재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인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리,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그 기록된 방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곳에서 빠르게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기록이고요. 여기에다 뭘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과목을 떠나서 어떤 과목이냐를 떠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메타인지가 뭡니까?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디 부분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하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제3자의 입장에서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래요. 그리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문제풀이로 가실 건데요. 이 기본과정 다 할 때 정말 달달 외우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풀이로 가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디까지 배웠고 어느 정도의 학습이 완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몇 %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건지 기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뭔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메타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메타인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배운 걸 암송하거나 다시 꺼내 쓰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써보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expressions를 앞에서 배우시지만 이렇게 따로 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면서 써보면 훨씬 더 나중에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냥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죠. 자, 그래서 어쩌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이 과정이 여러분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할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그럼 꺼내볼까요? 꺼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얘가 일어나겠죠?
얘가 이러다면 자연스럽게 성적은 따라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라고 괄호 쳐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에 해당하는 how를 쓸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1강에서 배웠어요. How may I help you? 그죠? 이 how may I help you 자리에 이 help 대신에 assist 쓰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에 what으로 시작해 볼까요? What can I do for you? 그죠? 자, 머릿속에 떠올르셔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잠깐 여기서부터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채워본 다음에 답을 맞추는 기분으로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시고 먼저 채워 넣고 그리고 나서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242번 고객님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242번이지만 영어로 자릿수를 얘기할 땐 하나씩 끊어 읽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고객님 하니까 고객님 넘버 불러야 돼요. Customer number 이거예요. Customer number 242. 그리고 please만 해도 되는데 창구로 와주세요니까 come to 그리고 window가 되겠죠. 창구가 하나라면 come to the window일 텐데 몇 번 창구하면 window number 어쩌고저쩌고 썼겠죠. 자, 시작해 봅니다. Customer 요거 오타가 났네요. 그죠? 자, 요거 오타요. Customer number 242, please. 뒤에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도 알아듣겠죠. 다음 대기 번호는 뭐라고요? Waiting number. Waiting number 사용하시면 됩니다. Waiting number 5, please. 까지만 써도 되고요. Come to window number 1. 이렇게 하면 1번 창구로 와주세요. 될 거예요. 자, 이걸 특급 우편으로 한국의 서울로 붙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특급 우편으로니까 by express mail이죠. 근데 by를 빼고 이 특급 우편을 보낼 거예요 해서 그냥 이 특급 this express mail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d like to 보내고 싶어요. Send this express mail. 어때요? 자, 저는 이걸 속달로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send this, 이것을 by express mail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수단을 쓸 거예요. 그런데 문장이 기니까 이 속달을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서는 by가 생략돼 있어요. 하지만 by를 넣든 안 넣든 알맞은 표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빈칸을 채우시면서 이 동사 자리에 보내다니까 send를 써야 되는데 어떤 시기에 ship을 써야 되고 어떤 칸에는 또 mail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동의어거든요. 뭘 써도 무방하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뉘앙스나 여기 들어가야 하는 구성을 우리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ship 써야 되는 자리인데 send를 썼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자, 동의어로 계속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 편지를 붙이려고요. 뭐뭐 하려고요. 라는 표현들 해볼까요? I'd like to mail 썼어요. 근데 이걸 send로 쓰거나 아니면 ship을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상대방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How, 방법을 물을 때는 how죠.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그리고 how would you like 다음에 사실은 그냥 명사만 써도 괜찮아요. 명사만 써도. 편지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How would you like your letter? 이렇게 써도 돼요. 마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아니면 커피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에 명사만 써도 되는데 우리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내드릴까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까요에 How would you like to send까지 써준 거예요. 이 send가 굳이 없어도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to send your letter? 아니면 how would you like your letter?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자, 보통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냥 ordinary, please. 아니면 ordinary mail, please. 보내려고 하는데요. 보내는데요 할 때 진행형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I'm sending. 보통 우편이면 될 거예요. 뭐뭐면 될 거예요 할 때 이 뒤에 있는 뭐뭐가 될 거예요. 이 두 있죠? 얘가 적당한의 뜻을 가져요. 뭐 정도면 될 거예요. 뭐뭐 할 거예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will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will do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 편지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please mail this lette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붙여주세요. 또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등기로 보내니까 by registered mail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등기로 보내려고 해요. 뭐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need to를 사용했나요, 우리? 그래서 I need to send인데 I'd like to send 썼어도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need to도 있었지 라고 인식만 해주시면 돼요. 물론 need 대신에 want를 쓰셔도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 시카고까지 속달 우편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please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express mail to 시카고, to 장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express mail to Chicago, please.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표현들도 우리가 배우고 왔었어요. 자, 이소포를 항공편으로 by air. 또 미국에 to the United States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보내고 싶어요만 하면 되겠죠. I'd like to send. 잘 쓰셨어요. 자, 이소포를 특급 배송으로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어요. I'd like to. 보내다 이번에는 ship을 썼는데 뭐도 된다고요? send를 써도 되고 mail을 써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특급 배송이니까 뭘 썼습니까? express를 썼어요. 패키지 by express 아니면 패키지 express를 to 서울로 이렇게 둘 다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죠. 아버지께 등기로 20만 원을 보냈다. 영작을 하실 때요. 영문장은 항상 누가 뭘 했는지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위 동작인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냈는지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수단이든 뭐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만들 때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는지 주어는 I예요. 그리고 나서 보냈다라는 동사가 쓰여져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내가 보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20만 원을 등기로 이게 어순입니다. 아버지께니까 my father 쓰시면 되고요. my father. 그 다음 20만 원 어떻게 쓰나요? 200,000. 자, 점이 하나니까 이거 1000으로 읽으면 돼요. 200,000 won. 등기로 by registered mail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어순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숫자나 금전 읽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뒤쪽에 아주 세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청구서를 속달로 보냈어요. 청구서는 invoice입니다. invoice의 voice는 말하는 거죠. 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서 invoice. 자, 보냈어요니까 보냈다라는 말이 있고 청구서를 보냈다니까 목적어로 invoice 나올 거고 속달로니까 by express가 나중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I sent the invoice by express mail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고객이 보낼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게 국내용인가요? 국제용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is this 이것이 국내 우편 할 때 domestic을 사용하죠. 이거 or 국제는 international 해서 is this domestic or international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중에서요. 자주 등장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등기 속달 우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선택권이 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you can send your letter by or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you can send your letter by regular, registered or express mail. 자, 일반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빠른 우편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것도요. 어떻게 보내실래요? 할 때 원하다를 물었죠. Do you want to send this? 이것을 보내실래요? by 이거 or 저거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필요한 표현들은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요. 잘 안 됐거나 잘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러 번 읽어서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지금 하는 표현들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빈칸으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화문을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앞뒤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가장 우편 업무에서 많이 등장하는 대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할게요.